안녕! 부산에서의 또 다른 한 주가 시작되는 날, 해운대로 숙소를 옮겼습니다. 체크인 시간까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차 한잔 하려고요. 해운대에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홍차를 전문으로 하는 티살롱. 저는 마시는 류는 모두 사랑해요. 커피부터 홍차, 보이차, 사이다, 막걸리까지. 요즘 홍차에 눈을 뜨고 있던지라 티 전문점 마리봉에 방문했어요. 이곳의 좋은 점은 차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모든 차를 직접 향을 맡고 고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차 가격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한 잔으로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포트째로 나와서 몇 잔이고 우려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오렌지 향의 신비로운 맛과 향이 훌륭한 백작 부인과 이 티와 잘 어울린다는 레몬 파운드도 함께 주문했어요. 차는 정말 설명처럼 향긋하면서도 산뜻한 오렌지 향이 확 퍼지고 은은하고 깊은 홍차의 풍미가 정말 좋았어요. 추천처럼 레몬 파운드와도 무척 잘 어울렸고요. 좀 놀랐던 건 이 레몬 파운드가 어마어마하게 맛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 가격에 이런 맛이 싶을 정도로 디저트 맛집이었습니다. 해운대 메인에 자리하지 않고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대부분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용하게 제대로 된 홍차 즐기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특히 이 레몬 파운드는 꼭 주문해보세요. 진짜 맛있었습니다. 해운대에 와서 처음 먹는 식사이자 오늘의 마지막 식사일 텐데 한 끼 먹는 거 무얼 먹어야 후회 없을까 고민하다가 유명한 엄영백 돼지국밥 해운대점에 가기로 했어요. 상당히 애매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모텔촌들 사이에 길게 생긴 매장으로 자리해요.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바로 방문했던지라 웨이팅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었어요. 엄영백 돼지국밥의 대표 식사 메뉴는 4가지인데 부산식과 밀양식 중에서는 부산식, 상과 일반 중에서는 일반을 선택했습니다. 4인 테이블석과 안쪽에 단체석, 그리고 저 같은 혼여행객도 뻘쭘하지 않게 식사할 수 있는 혼밥석까지. 매장이 이렇게 길게 생긴 이유가 있었어요. 주문 후 차려진 밑반찬. 오, 상당히 깔끔하고 괜찮은데요? 국밥은 잠시 후에 나왔어요. 근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국물이나 밥이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라고 해주셔서 마음 놓고 와구와구 먹기 시작했습니다. 엄영백 돼지국밥은 상당히 깔끔해요. 국물도 깔끔하고 밑반찬도 깔끔하고 매장도 깔끔하고. 근데 깔끔한 거 이상으로는 특별하진 않았어요. 딱 적당히 맛있는 맛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돼지국밥집이긴 해요. 서비스나 반찬, 국밥의 모양새까지 완벽하게 깔끔하니까요.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돼지국밥으로는 여기가 최고지 않을까 싶네요. 외국인 친구랑 같이 부산 온다면 다시 방문할 의사 있고 저 혼자 여행 온다면 저는 시장의 현지인 맛집을 탐방하겠습니다. 역시나 밥이 조금 모자라서 공깃밥 추가 받았어요. 밥과 국물 무료 추가는 참으로 고맙네요. 든든하고 배부르게 한 끼 먹고 갑니다. 요 며칠 일도 하고 여행도 하느라 지금 체력이 3%대입니다. 오늘 숙소도 이동하느라 온 힘을 짐 옮기는 데 다 썼어요. 가고 싶은 곳은 많지만 오늘은 일단 이곳저곳 둘러보려고요. 담 떨어져서 버거킹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샀습니다. 설향 딸기 썬데 아이스크림은 너무 맛있네요. 텀블러에 받아들고 퍼먹으면서 해리단길로 향했어요. 딱히 뭔가를 할 건 아니고 찜해 두었던 브런치 집이나 카페 등의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 둘러보려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품숍도 방문해봤습니다. 예쁘고 귀엽고 힙하군요. 해리단길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방앗간처럼 드나들겠죠. 길과 위치를 대략 익혔으니 오늘은 일찍 돌아갈게요.
해운대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숙소는 이곳입니다. 지난 남포동 숙소와 마찬가지로 삼삼엠2에서 계약했어요. 임대료는 일주일에 30만원대로 무척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주변 호텔에 비해서도 저렴한 편이라 장기 여행할 때 부담 비용이 적었어요. 제가 선택한 이곳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도보 약 15에서 20분 거리의 자리예요. 창밖으로는 이렇게 바다와 동백섬이 한눈에 보이는 곳. 시끄럽고 번잡한 걸 좋아하지 않아 해수욕장에서 한 걸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계약했어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많은 곳이라 안전하고 조용해서 좋았어요. 삼삼엠2 앱에서 가격대 옵션별로 검색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지도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여행 일정에 맞춰 숙소를 고르고 비교하기 좋더라고요. 이곳 역시 세탁기와 약간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세탁기와 주방시설 없는 곳에서 여행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편해요. 특히 여름엔 최고입니다. 이 숙소에서 제일 좋았던 것, 창밖으로 늘 바다가 펼쳐진다는 걸 처음 경험해보는 건데 되게 기분 좋네요. 비가 오나 날이 쨍하나 바다는 언제 봐도 행복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일주일 내내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역시 장기 여행은 숙소가 여행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간 해운대에서도 먹고 쉬고 잘 여행하다 갈게요. 오늘은 이동도 하고 여기저기 위치 파악하느라 좀 피곤하네요. 모두 보면서 일찍 쉬고 내일 열심히 돌아다녀 볼게요. 안녕. 오늘은 광안리 주변 부산 혼여행의 정석을 찍어볼게요. 먼저 우리의 소울푸드 떡볶이 먹으러 갑시다. 금년사역에 내려서 다리집 본점으로 향했어요. 그럴 일 전혀 없겠지만 벌써 공기에서 오징어 튀김 냄새가 나는 기분이에요. 다리집은 그 사이 가격이 상당히 올랐군요.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을 주문했습니다. 각 3줄씩 나오고 가격은 4,100원. 혼자 먹어도 8,200원이 나옵니다. 괜찮아요. 맛만 있으면 됐죠 뭐. 럭키하게 갓 튀겨져 나온 오징어 튀김. 원래 3개 제공인데 사이즈가 작아서 작은 2개를 주셨는데 이게 원래 1개보다 더 커서 더 럭키했어요. 싹둑싹둑 잘라서 먹어볼게요. 떡볶이는 원래 이런 맛이었나? 단맛보다는 매콤새콤하네요. 쫄깃한 쌀떡과 꾸덕꾸덕한 양념이 곁들여져서 맛있긴 했는데 원래 이런 맛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맛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징어 튀김이 더 맛있었어요. 바삭 쫄깃 갓 튀겨낸 튀김을 이길 수는 없죠. 양념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기본 간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자르면서 생각보다 양이 엄청 많다. 남으면 포장해 가야 하나 했지만 역시 제 자신을 과소평가했어요. 싹싹 비웠고요. 새콤한 맛이 감돌던 떡볶이는 첫 맛엔 제 취향이 아니었는데 먹다 보니 너무 맛있네요. 고추장이 엄청 많이 들어간 맛 같아요. 8,200원으로 가격이 올랐지만 여전히 맛있어서 고맙네요. 오늘 여기저기 많이 걸어야 해서 든든하게 탄수화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광안리 근처에서는 독립서점, 북카페, 소품숍 투어를 하려고요. 아기자기 사랑스러운 것들을 잔뜩 보고 제 마음을 달래줄 귀한 책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다 근처 자리하고 있어서 많이 걷지 않아도 책방 투어, 소품숍 투어를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가장 먼저 방문할 곳은 밤산책방. 밤산책방은 정말 독특한 형태의 독립서점이에요. 무려 24시간 운영하는 무인 서점입니다. 지하에 자리하는데요. 와, 여기를 어떻게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하지?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될까 싶을 정도로 잘해두었어요. 지하에 자리한 덕분에 에어컨 없어도 꽤 시원했고요. 무인이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책을 고르고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한 권 한 권 모두 추천 문구가 쓰여있는 것도 특별했어요. 대부분의 책은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독립서점류가 많아 사장님의 큐레이션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광안리의 첫 서점 투어부터 너무너무 재밌네요. 저는 부산에 또 한 번 장기여행을 온다면 광안리에 묵으려고요. 매번 다른 서점에서 온종일 머물면서 저의 책을 찾아볼 거예요. 다른 곳에 들리기 전에 매운 입을 잠재울 달콤한 것 먹으러 갑니다.
제가 이번 여행에서 달콤한 커피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차가운 라떼는 웬만하면 먹지 않는데 떡볶이 후에 라떼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습니다. 카페 블루아는 달콤한 커피랑 디저트가 유명하더라고요. 시그니처인 헤이즐넛 크림 라떼와 초코초코 쫄깃한 다크초코 티그레를 주문했어요. 헤이즐넛 크림 라떼는 크림을 수제로 바로 만드시더라고요. 되게 크림이 쫀득쫀득하면서도 많이 달지 않아서 맛있었고요. 라떼는 제가 딱 원하는 그 맛, 깔끔한 맛이어서 몹시 만족했습니다. 다크초코 티그레는 되게 쫀득하더라고요. 쫀득한데 달다, 단맛 중독자에게는 최고의 보약이죠. 장마철, 여름철 지친 저에게 아주 휴식 같은 디저트였습니다. 햇살 받고 에어컨 바람 맞으며 먹는 달콤한 것들 가득. 이것이 단맛 중독자의 최대 행복이 아닌가 싶네요. 공간도 유럽풍으로 아기자기하게 잘 단장해 두었죠. 맛있는 커피 드시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카페 블루와 바로 옆에 자리한 소품숍, 프레젠팅 바이 어도어. 여기는 귀여운 소품이나 액세서리도 많지만 나만의 향을 만들 수 있어서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아요. 벽면에 쭉 걸려있는 향을 시향해보고 고른 후 2가지를 섞어도 되고 그대로를 선택하기도 해 나만의 향을 완성할 수 있어요.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구매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들어오는 분들에게 시향지를 모두 주시는데 향이 무척 상큼했어요. 저는 아직 향수가 꽤나 많이 남아서 향수는 구매하지 않고 귀여운 파도 모양의 물결 반지 2개를 구매했습니다. 각각 2,000원으로 2개에 4,000원.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구매 고객에게는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가 있어서 이것도 해봤어요. 뭔가 해바라기 씨앗 빼앗긴 햄스터 같은 표정이네요. 또 걸어 도착한 띵크 오브 노트 광안점. 이곳에서는 수스 스토어와 콜라보 기간 중이더라고요. 게을러 보여서 더 귀여운 고양이들 가득이었어요. 또 귀여움 충전을 잠시 하다 나왔고요. 감각 있는 것들이 가득했던 코지모지. 코지와 모지라는 고양이 2마리가 살고 있는 곳이래요. 제가 방문했을 땐 고양이는 없어서 아쉬웠어요. 코지모지 자체 제품도 많고 세상에 하나뿐인 작가님들 작품도 있어서 갤러리 구경하듯 작품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가격대는 상당해서 진짜 갤러리 보듯 돌고 나왔어요. 위치가 2층이라 지나치기 쉬운데 어차피 근처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책방 5월 역시 책방 투어 중 한 곳으로 체크해 두었던 곳인데요. 큐레이션이 잘 되어 있는 독립서점이라기보다는 타로점을 보고 음료를 주문하고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서점의 복합 형태의 공간 같았어요. 큐레이션 위주, 독립서점 위주로 보고 싶다면 여기는 패스하셔도 될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들린 광안리 해수욕장. 딱히 뭐 할 건 없어서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커다란 아파트 상가 사이에 해수욕장이 있는 풍경도 꽤 새롭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인 해바라기가 가득가득 펼쳐져 있어서 해바라기 기운을 충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 제가 서점 투어 중 가장 기대했던 우연한 서점. 이곳은 책을 구매할 수 있고 음료를 마시며 책 대여도 가능해요. 음료만 마시며 카페를 이용해도 되고 1,000원의 책 대여료를 내면 다양한 대여 서적을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어요. 시간 제한 없고 책 제한도 없습니다. 오래 걸었으니 좀 쉬면서 책도 읽고 싶어 레몬 아이스티 한 잔과 책 대여를 요청드렸어요.
오늘 고른 책은 감정어휘였습니다. 최근 고운 우리말에 대한 쓴 책을 열심히 찾고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은 감정에 대한 우리말을 이야기한 도서예요. 이 작가 나랑 MBTI가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문장과 단어에 공감이 갔고 제가 숨겨놓은 상처와 아픔을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카페에 머무는 짧은 시간 동안 다 읽을 순 없어서 이 책은 서울로 돌아가 구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미 캐리어에 2권이나 있어서 더 사면 가방 터져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건드리는 책을 만났어요. 기분이 굉장히 말랑말랑 기쁘면서도 우울한 묘한 감정이네요. 마지막 책방 투어 가볼게요. 다음은 주책공사. 이곳은 서점과 도서관의 중간 형태였어요. 단독주택의 모든 공간을 책으로 가득 채웠는데요. 동네 주민분들께는 무료 책 대여도 진행하더라고요. 큐레이션도 잘 되어 있고 작가의 한마디 더 적혀져 있어서 독립서점과 일반 서점이 합쳐진 공간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책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아까 제가 읽었던 감정어휘 도서가 있어서 이건 운명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거우니까 서울 가서 배송시킬게요. 광안리 근처 독립서점 투어, 소품숍 투어는 참 행복했어요. 귀엽고 예쁜 것들로 감성 가득 충전할 수 있었고요. 마음을 위로해주는 책을 만날 수 있어서 위로가 됐고요. 이 기분 그대로 이어나가고 싶어서 걸어 집으로 향해요. 조금 우울해지려고 해서 급하게 에스파 뉴진스 노래를 들었습니다. 오늘 무슨 비행 연습 있다고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덕분에 마리지티를 배경으로 전투기 날아다니는 것도 보고 신기했어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좋네요, 혼자라도. 떡볶이와 오징어 튀김은 참으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입니다. 아직도 더부룩해서 저녁은 패스할게요. 그렇지만 내일은 일어나자마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거예요. 우리 내일 배고픈 얼굴로 만나요. 안녕. 비가 오면 가려고 했던 코스가 있습니다. 교대역과 동래 쪽으로 가서 국제밀면으로 아침을 먹고 카페에서 쉬다가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동네 파전과 막걸리 한 잔을 즐기고 싶었죠. 그런데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맑지만 그냥 갑니다. 오늘도 일찍 못 일어났어요. 국제밀면은 오픈런 해야 대기가 없는데 틀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머무는 동백역 인근에서 교대역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어서 편하게 이동했습니다. 초조하네요. 차도 좀 밀려서 가장 피크 시간인 12시쯤에 국제밀면에 도착했더니 대기가 어마어마했어요. 와, 이 땡볕에 대기를 해야 한다고. 저는 0.1초 고민하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일정을 바꿔서 디저트 먼저 먹겠습니다. 국제밀면 먹은 다음에 커피랑 디저트 먹으려고 봐두었던 카페를 먼저 갈 거예요. 교대역 2번 출구 쪽에 주택을 개조해 만든 베이커리 카페 호밀에 먼저 가려고요. 여기 빵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 매콤한 국제밀면 먹은 다음에 디저트랑 커피 마시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뜻밖의 이걸 먼저 아침으로 먹네요. 배고프니까 디저트 말고 단호박 사워도우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역시 빵 맛집답게 안에 재료 꽉 찬 거 보세요. 와, 감동적인 맛과 식감이었습니다. 커피도 꽤 맛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점심시간에 인기 많은 곳이라 눈치를 주섬주섬 보다가 1시 반쯤 국제밀면으로 향했어요. 오후 1시 반쯤 갔더니 대기가 반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밀면 특성상 테이블 회전이 빨라서 엄청 금방 줄이 없어지더라고요. 대기 싫으신 분들은 오후 2시 이후에 오세요. 저는 10분가량 기다린 것 같아요. 메뉴판 볼 새도 없이 들어서면서 물밀면 한 개요 외쳤습니다.
가격이 꽤나 올랐네요. 물밀면 작은 사이즈는 9,000원이었어요. 사리도 4,000원이어서 오늘은 사리까진 못 먹겠네요. 국제밀면은 제가 부산 밀면집 중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부산 3대 밀면으로도 유명하죠. 가장 깔끔하고 딱 맞게 매콤하고 육수도 맛있어요. 모두가 좋아할 만한 밀면을 찾는다면 국제밀면이 딱이에요. 오랜만에 방문했는데 여전히 맛있었지만 제가 그 사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고 기록을 쌓아놨나 봐요. 감동의 눈물을 흘릴 만큼 어마어마하게 맛있진 않고 그냥 적당히 맛있었다 정도였습니다. 밀면 한 그릇 뚝딱하고 주전자로 나온 육수도 엄청 먹었더니 물 채운 풍선처럼 뚠실뚠실해졌어요. 와,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교대역에서 동해선으로 이동해 해변 열차를 타러 갈까 했는데 너무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실내 어딘가로 향하려고요. 소화도 시킬 겸 센텀시티로 향했습니다. 뭔가 흐름이 이상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주세요. 센텀시티 신세계 백화점은 너무 거대하군요. 다디단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못 찾겠어요. 자그마한 롯데백화점으로 자리를 옮길게요. 마침 자라에서 제가 사고 싶던 해바라기 핀을 찾았어요. 일본 여행 갔을 때 발견했었는데 비싸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때마침 50% 세일, 안 살 수 없죠. 뜻밖의 쇼핑을 하고 갑니다. 여전히 카페는 못 찾고 날은 더워요. 집에 가는 길에 커피 사들고 가서 잠시 쉬다 나오려고요. 저의 영혼의 휴식처인 컴포즈 커피에서 시럽 3번 넣은 기본 라떼를 주문해서 숙소로 돌아가 쉽니다. 제 숙소는 삼성TV가 있고 쿠팡플레이가 나오는데 삼성TV에는 무한도전 채널이 있고 쿠팡플레이에는 무도를 회차별 선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소리죠. 달콤한 라떼와 에어컨, 무한도전을 보며 잠시 쉬었어요. 무도 보면서 스르륵 잠드는 행복 아시죠? 그런데 정신 차리니까 밤 7시여서 좀 놀랐어요. 오늘은 밤에 해운대를 가보려고요. 내일 창문 밖으로 봤는데 화려하면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더베이를 거쳐 해운대로 향하는 길. 예전에 더베이에 야경 찍으러 참 많이 왔었는데 이제는 그냥 자그마한 복합 쇼핑몰 정도가 되었네요. 그래도 야경은 예뻐요. 밤의 해운대는 창밖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예뻤어요. 밤바다는 바람이 무척이나 시원해서 산책하기 좋았고요. 절석이는 파도 소리, 기분 좋은 사람들의 웃음소리. 모두가 행복한 공간이네요. 해운대를 뚜벅뚜벅 거닐며 밤바다를 실컷 즐긴 후 해운대 시장으로 향했어요. 아까 밀면 먹을 때 육수를 너무 많이 마시고 밀면이라 소화가 잘 되지 않았던지라 아직도 배가 불러요. 뭔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거나 아예 먹지 않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도 일단 야시장은 가보려고요. 저는 생선을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어서 입구 쪽은 빠르게 스킵했어요. 해운대 시장에 삼국이네 떡볶이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화가 너무 되지 않는 상태라 삼국이네는 내일 점심에 먹기로 결심했어요. 아니 그런데 저의 시선과 후각을 자극한 곳. 이 파전은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사실 오늘 계획이 동네 파전에서 막걸리 한잔 하는 거였잖아요. 배불러서 동네 파전까지는 못 가서 아쉬웠는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려고요. 인기가 진짜 많아서 사장님이 좀 기다려야 된다고 하셨어요. 저야 뭐 영상 실컷 찍을 수 있으니 더 좋죠. 파전 한 장에 8,000원인데요. 영상 속 저 반쪽이 아니라 한 장이 통째로 8,000원이라 양이 꽤 됩니다. 야시장 치고 해운대 치고 오징어와 해산물도 꽤 많이 들어가죠. 계란으로 고소하게 코팅된 해물파전 완성. 빠르게 가지고 돌아가 에어컨 밑에서 무도 보면서 먹으려고요.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막걸리와 사이다도 샀습니다. 완벽하네요. 엉망진창일 테이블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막사 조합을 만듭니다. 저는 전자레인지 보유 숙소에 머물고 있으므로 뜨끈뜨끈한 파전을 먹을 수 있었어요. 부산 생탕 막걸리는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사이다랑 섞으니까 완전 요구르트 맛이네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참고로 이 컵은 아까 라떼 사 먹었던 컴포즈 컵과 빨대의 재활용입니다. 얼음도 텀블러에 넣어두었더니 녹지 않아서 저녁에도 먹고 있어요. 막사의 조합 완벽했고요. 파전도 생각보다 더더 맛있어서 행복하네요. 막걸리와 무도의 조합, 오랜만에 장기여행 폼 나오죠? 행복하고 달콤하게 오늘을 마무리해볼게요. 요 며칠 좀 게으르게 여행했어요. 장기여행을 하면 찾아오는 알 수 없는 피로가 가득이었거든요. 이제 정신 차리고 체력도 채웠으니 좀 더 부지런한 여행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